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날씨가 크게 춥지도 않고, 그죠? 자, 이럴 때 여유를 가지고 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 주식 공부만큼이나 남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투자 방법이 가장 대안이 될까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자, 제목 보시면 이 고환율 수혜주를 찾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본 슬라이드가 13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 투자 섹터와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에 대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율이라 하면 이 각국의 화폐가 있겠죠. 그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본 슬라이드는 지금 네이버 증권에서 캡처를 해왔고 보시다시피 원달러 미국 USD라고 되어 있죠. 그죠? 1199.50 전일 대비 0.25% 상승. 그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직접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 달러 기준이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의 원화로 표시한 거를 직접 표시법이라고 해서 가령 본 슬라이드 본 화면처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 즉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뜻은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려운 말로는 원화가 절하되고 달러가 절상이 됐다. 즉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다. 환율이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 또 어려운 말로 원화 절상 달러 절하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 기사에서 환율 하락, 환율 상승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되시려면 환율 앞에 달러 가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편하겠죠. 환율 상승, 달러 가치가 상승했구나. 그럼 반대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환율의 변화의 그 배경과 이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환율 상승, 즉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상승을 할까 한번 볼게요. 자, 달러 수요가 증가할 때겠죠. 자, 이 환율도 이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죠? 즉, 달러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고 달러 공급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를 알아봤을 때, 먼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있겠죠. 자, 그 예로는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간에 이 금리 차가 있을 때,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도 높을 때, 더더욱더 한국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은 미국 금리에 투자하려는 선호 심리로 자본 이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그 대내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찌 보면 이 위험 자산보다는 이 안전 자산에 더욱더 투자하려는 선호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 투자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즉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자금이 국외로 유출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갑자기 달러로 환전을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 즉 국내 증시가 좀 불안한 조짐을 보일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수입이 증가할 때, 이 수입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국내의 기업들이 국외의 어떠한 원자재라든지 뭐 어떠한 부분들을 수입을 할 때 지불은 뭘로 하죠? 달러로 지불하잖아요. 달러로 지불한다는 말은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이 또 상승하게 되고 또 국민들의 외국 여행이 증가될 때 당연히 외국에 여행을 하려면 원화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아니죠.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는 이 외국 여행 증가에 대한 이유는 조금 번외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예외로 두더라도 뭐 아무래도 일어났던 환율 상승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즉 국내 달러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는 데 이유가 있다. 환율 상승에는 그렇게 아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환율 상승기에 이 수혜 섹터와 이 악재인 섹터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수혜 섹터와 악재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과거에 또 이 환율이 상승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또 그 뉴스들 안에서도 이 유망 섹터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 섹터와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보시다시피 자, 한국경제 2019년입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 뉴스인데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무역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 시기였거든요. 그때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각국 언론 그리고 각 언론과 각 증권사에서 이 고환율에 대비한 상승에 대한 이 수혜 섹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 적응기 마저 국내 증시 고배당 고환율주 주목. 이거 3년 전 기사입니다. 요 뉴스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했고 주요 수출업체들의 이익 방어 내지 개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출업체 자, 이런 동그라미 쳤죠. 수출업체가 좋은 섹터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만도,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자,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석유화학, 그죠?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인 수출업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종목들도 최근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투자 유망 섹터, 투자 유망 종목과 겹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정도는 상당히 지금 나오는 어떤 리포트들과의 어떤 투자 유망 섹터, 투자 유망 종목과도 상당히 공유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건 2008년 이 금융위기 때 사실 나왔던 기사고요. 보시면 고환율 뛰어넘을 종목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 가전과 관련된 LG전자를 환율 상승 수혜주로 언급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년 전 기사이긴 하지만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가전과 그와 관련된 LG전자를 환율 상승 수혜주로 당시에 주목을 하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KTNG 그리고 고려아연에 관해서도 이 수출 업종으로 환율 상승 수혜주로 이 토픽으로 당시에 꼽았었다. 특히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아연 가격이 또 그때 당시에 급등하면서
상당히 이 환율 상승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3년 전 2019년 5월 1일 머니투데이에서도 5월에도 환율 전쟁, 강달러 수혜주를 찾아라 라고 과거에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주, 또 자동차주를 당시에 또 언급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의류업체에 주목을 해라 라고 또 당시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뉴스에서 언급된 걸 조합해 볼 때는 뭐죠? 자동차, 그죠? 그리고 가전, 그죠? 그리고 의류, 그죠? 그리고 고려 아연과 같은 이 소재 수출 업종, 이런 업종들이 환율 상승기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과거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 상승 수혜 주로는 첫 번째 섹터가 당연히 수출 업종이죠. 왜 수출 업종이 좋을까? 대금을 어떻게 지불받죠? 달러로 대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기에는 상당히 수혜를 입는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관련 업종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의류. 그죠? 자, 반도체, 자동차는 제가 지지난 계속된 이 제 영상에서 올해 이 증권사들 모두의 추천 섹터로 반도체, 자동차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오프닝주가 막 뜨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의류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가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상승기에 상당히 또 수혜를 받는 대표적 수출 업종, 가전, 그죠? 이렇게 한번 일단 섹터를 한번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악재인 또 섹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특히나 이 수입 업종이 왜 달러를 지불해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종은 당연히 악재가 맞겠죠. 철강도 대표적으로 이 원자재 수입을 하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철강 좋지 않습니다. 그죠? 건설도 실질적으로 건설은 하지만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는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수입 업종에 또 속하기 때문에 이 건설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 해외 플랜트 사업이 이 주인 경우에는 또 대금 지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달러 차입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달러 부채가 높은 기업, 즉 뭐 달러로 대금 지급을 많이 한다든지 또 지급할 게 많다든지 이런 기업들 좋지 않겠죠. 대표적으로는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류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차입 자체가 또 높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재무에 관해서 뭐 대한항공이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다 달러 차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 상승에는 이 항공주 좋지 않다. 자, 그리고 달러 지불 비중이 높은 기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강, 금속, 그리고 식료품도 이 대표적인 수입 업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환율 상승기라고 해도 이게 악재로 꼭 치부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 중심에다가 이 경기 방어 중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꼭 이 사 먹어야 되는 이 실적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식료품주는 예외로 오히려 이런 어떤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네들의 이 수익 개선 그리고 마진율 개선에는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식료품은 꼭 악재라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달러 수요가 필요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그죠? 여행을 할 때, 해외로 나갈 때 달러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달러를 또 필요로 하고. 근데 달러가 많이 비싼 거예요. 달러 가치 워낙 높고 원화 가치는 워낙 낮아서 내가 가진 원화로 달러를 많이 못 바꾸게 된다면 굳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요즘에 자 리오프닝 주가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 시기에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반짝거림이 계속 지속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행과 관련된 또 항공과 관련된 건 그만큼의 수요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과연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이 수요가 과연 따라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다. 어찌됐든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이런 업종들은 좀 악재에 속한다. 악재 섹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역시나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율은 상승할 것인가? 혹 환율은 내리지는 않을 건가?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달러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준다라는 얘기인데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려면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달러 공급은 줄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항목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죠? 미국 금리가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뉴스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2년 2월 12일자 최근 뉴스죠.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회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는 0.25%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2에서 2.25%까지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어떠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역시나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이 미국과의 금리 차, 뭐 설사 금리 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미국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굳이 리스키한 이 이머징 마켓인 한국의 투자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을 빼서 달러를 바꿔서 미국 금리에 투자하는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불거질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연자 메파블로드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려야 된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죠? 또 최근 뉴스입니다. 미국은 3월에 25bp가 아닌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어떠한 뉴스가 있습니다. 즉 일단은 금리 인상 이슈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이 금리를 처음에는 올해 뭐 3에서 4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5에서 6회 얘기하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무려 7에서 8회 금리 인상 그리고 2에서 2.25%까지 인상을 시킬 거라는 게 지금 상당히 또 지배적인 의견이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이 주식시장 위험 자산보다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달러에 투자하는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것이다. 달러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 내지 이 고환율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관측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수출이 많이 늘고 수입이 좀 준다면 자, 수출이 는다는 것은 달러 대금을 많이 지급받아서 국내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된다면 환율은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수출이 늘어서 환율 하락을 시킬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뉴스입니다. 2월 11일자 조선뉴스고요. 2월 1일에서 10일 수출이 12.6% 하락, 무역수지가 35억 달러 적자. 이 소제목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적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어때요? 지금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랍니다. 이 무역수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수출액과 이 수입액의 이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이 적자라는 것은 당연히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달러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급반전될 희망이 있을까요? 당분간? 없다. 그렇다면 역시나 환율 하락보다는 환율 상승에 더욱더 무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떨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 강해진다. 즉 달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환율 상승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거 방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돼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또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이 뉴스를 하는 오늘 최근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전화회담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공포가 가장 큰 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푸틴, 이 사람의 이 성향을 봤을 때 이 중국 올림픽 끝나면은 상당히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도발을 통해서 유가를 상당히 끌어올릴 거, 유가가 또 올라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익이 되거든요. 근데다가 이 푸틴의 지지율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 대한 이슈는 계속 끌고 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역시나 환율 상승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역시 환율 상승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당분간은 환율 하락보다는 상승에 큰 무게를 줘야 된다. 하지만 추후 하락 가능성도 있다. 왜? 무역 수지가 지금은 적자이지만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리고 국내 자본 유출이 감소가 된다면, 그리고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견고해진다면 등의 이유가 충족되면 환율이 상승해서 하락 반전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은 뭐 실현이 되기가 조금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고환율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고환율 최애 섹터는 어떤 것일까요? 이 탑픽 섹터. 역시나 반도체, 자동차, 의류, 그리고 소재 수출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것에 조합을 해봤을 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고환율 수혜 섹터의 이 관련 종목들의 뉴스들 가운데서 볼만한 뉴스들 한번 제가 챙겨봤거든요. 자, 먼저 반도체 섹터. 괜찮잖아요? 반도체 섹터.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탑픽이 SK 하이닉스. 자, 코스피. 자, 2월 13일 이 오늘 뉴스거든요. 이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다. 이 외국인들은 뭔가를 아는 걸까요? SK 하이닉스를 최근 한 주간 순매수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추천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간 추천주에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라면서 SK 하이닉스를 증권사에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 수출과 관련해서 아연, 그죠?
2008년엔 기사에서도 고려아연 좋다고 얘기를 한번 언급드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코로나 뚫고 영업이익 1조 원 시대 연 고려아연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2월 7일자 뉴스고요. 자, 고려아연 실적이 역시나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고려아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 현대모비스 작년 영업이익 2조 401억 전년비 11.5% 상승.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작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자동차용 반도체 이 공급난 때문에 완성차의 판매가 부진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역시나 주가 조정이 심했다. 특히나 올 1월에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가 조정이 계속되어 왔고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시면 작년에 오히려 그런 어떤 상황에도 실적은 좋았다. 여기 밑에 보시면 현대모비스 측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완성차 생산 감소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상당히 견고히 올려버렸다.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2월 10일자 한국경제뉴스고요. 제목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그죠? 최근 이 주가 조정은 반도체 공급난의 이 악재를 상당히 반영했다. 지금 수준의 가격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 바닥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이 우세한 그런 뉴스죠. 그래서 자동차 이 부품주 그렇죠. 자동차 섹터 이 최근 주가 조정은 확실히 이 바닥권에 근접한 게 아닌가.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 환율 상승 수에 의류 있었죠.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재부각, 의류, 카지노 업종 주목. 그죠? 의류. 물론 의류뿐만이 아니고 리오프닝 주에는 항공, 뭐 여행 있습니다. 그죠? 화장품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항공과 여행은 역시나 고유가 고환율에는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이죠. 그래서 그건 빼고 의류 괜찮다. 자, 관련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뉴트로타고 고성장, 휠라, 플렉스, 리셀 열풍에 오히려 주가는 반토막. 자, 성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휠라 홀딩스 주가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1월 25일자 휠라 홀딩스 현저한 저평가 상태. 목표가는 17% 하락. KB증권. 자, 환율 상승 수혜주에서 의류가 있습니다. 그죠? 의류. 그리고 리오프닝. 이 코로나19에 또 위드 코로나19의 수혜로 리오프닝주. 그죠? 그 안에 의류. 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의류 안에서도 제가 탑픽으로 꼽는 거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휠라 홀딩스.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재무 건전성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익 대비 주가 현재의 저평가 상태 맞고 특히나 차트상으로도 이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주가가 하락돼서 이제 반등만 남은 그런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판단이 드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홀라 홀딩스 언급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반도체 섹터에서는 SK 하이닉스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재 수출과 관련해서는 고려 아연 괜찮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 모비스 괜찮다. 그리고 의류와 관련해서는 휠라 홀딩스 괜찮다. 이렇게 4개 섹터에서 4개 종목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본인 판단이시고 조금 더 분석을 원하신다면 직접 네이버 증권이든 아니면 쓰시는 HTS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심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거든요. 아무튼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